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과 세종은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일대가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부각되면서 서울 서북권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GTX A 노선이 연신내역에 정차함에 따라 2024년 부분 개통하면 추후 은평구 내에서 연신내역의 입지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총액이 1조 1,726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보증 사고 규모가 커지는 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해 1분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과 세종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졌던 송파구와 강동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이제는 실거래가 지수 역시 상승 전환했다고 합니다. 또 세종은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빠졌던 지역인 만큼 싸게 좀 매물을 사야겠다라는 수요들이 몰리면서 또 가격 상승을 이룬 거라고 하는데요. 점점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발빠른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입니다.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오늘도 함께 나눠봐야 할 텐데요.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과대 낙폭이 됐었던 지역들이 지금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지금 한강 이남 쪽으로는요. 특히나 이제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반등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북 쪽 같은 경우에는 노원이라던가 도봉구, 이제 강북구 같은 이 노도강 요 지역들이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반등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과거의 부동산 시장하고는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어떤 면이 틀리냐면요. 일단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요. 과거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 주기는 상당히 좀 짧아지고요. 진폭은 상당히 좀 길어지고요. 이런 이제 좀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장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또 조언이 필요하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의 20년 노하우와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 우리 시청자님들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하락장이 더 오래 갈 거야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은 이번 소식들이 조금 의아하다 하실 텐데요. 그만큼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 만나보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창래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살펴보면 특히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 사업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지금 서울 도심에서 정비 사업으로 이제 지정된 지역들 중에서요. 이 모아타운과 이제 신속 통합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무려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거의 한 110개에서 120개 정도가 이제 지정이 되었거든요. 자, 지정이 됐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이제 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서울 도심의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그 정비 사업지가 될 만한 지역으로 소액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전에는 뭐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뭐 뉴타운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또 그동안 또 오랫동안 해왔고요. 자,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생소하다라는 거죠. 예, 모아타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소액 투자에 이제 관심들이 좀 많으신데 이 모아타운이 나온 지가 별로 안 돼서 이 모아타운이 과연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모아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세미나에 제가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만약에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재개발 쪽에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세미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재개발 투자 중에서도 정말 1순위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투자가 바로 이 모아타운 투자일 겁니다. 이름은 모아서 타운을 만드는 참 쉽게 잘 지었는데 그 내용은 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전문가와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진행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무료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바로 고민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김포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네, 직장이 여의도예요. 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네, 그 여의도 근처로 이사할 집을 찾아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기 장승배기역 7호선 그 앞에 이제 신동아 리버파크로 갈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제 직장까지 버스 타고 한 번 하면 한 15분 정도 걸려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뭐 여의도에 경전철 그것도 생긴다고 해가지고 저 이사할 생각이거든요. 네. 지금 전세는 4억 선이고 지금 매매가로 하면 한 8억 정도 네. 된다고 하는데 이거 대출 받아서 사도 아. 괜찮을지 그거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동안 출퇴근하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는데 보신 아파트 이 장승배기역 근처에 이 노량진에 있는 신동아 리버파크죠. 매수를 네네. 해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우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이제 출퇴근하신다고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신동아 리버파크가 지금 여기 장승배기역 근처에 있는 거죠? 네네, 예, 맞습니다. 장승배기역 근처에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인근에가 이제 바로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있네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여기가 지금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고요. 예. 자, 그다음에 뭐 노량진이야 뭐 여의도하고 바로 인접을 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전세로 가야 되냐, 네, 아니면 만약에 지금 바닥이라고 하면 예, 네, 대출을 네. 받아서라도 지금 아파트를 매입을 해야 되냐, 맞습니다. 그죠? 이 고민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이제 결론부터 드릴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매입하세요. 매입이요? 예, 지금이 사실은 매입하기 상당히 좋은 시점입니다. 아, 자,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자, 일단은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과거하고는 약간 틀리게 이 부동산이 또 부동성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의 네네. 고정성, 그죠? 네, 예, 부동성의 특징이 있어서 예전에는 좀 국지적으로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정보에 대한 접근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쉬워졌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전체적인 시장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적인 이제 시장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자, 첫 번째로 자,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이 전체적인 이제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 달, 1월 달이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예, 가장 바닥이었고 그 이후로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다시 또 가격이 또 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보면 또 신고가를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냐, 그럼 나빠질 거냐,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악재로 볼 수가 있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자, 어떤 거냐면 일단은 금리죠. 금리. 네.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대출 받아갖고 매입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금리가 막 6%, 7%대 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주담대 금리가 지금 상당히 지금 1월 달하고 비교해봐도 거의 한 1.5%에서 2% 정도 지금 내려왔거든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앞으로 이제 다시 올라갈 거냐. 자, 그런데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앞으로 이제 금리는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수요자들은 상당히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움직이셔야죠. 아,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자, 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찌 됐던 정부의 보이는 손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만약에 규제를 하면 시장이 움츠러들고 네. 또 완화를 시켜주면 시장이 또 활성화되잖아요. 네네. 자, 근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보면 거의 다 풀렸죠. 세금이라던가 대출이라던가 뭐 아파트 청약제도라던가 뭐 이제 도정법이라던가 다 대부분이 좀 규제가 완화됐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또 규제도 지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완화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네. 반등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등을 하더라도요. 모든 지역에 다 반등하진 않아요. 최근에 보면 반등 속도도 부익부, 빈익빈. 예,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반등 속도가 빠르고요. 예, 그렇지 네. 못한 지역은 오르지 못하거나 상당히 느립니다. 예, 반등 네네. 속도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이제 지역적인 시장을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가격이 오르려면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개발 호재가 많아야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다음에 네. 그 내가 투자한 지역이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을 하는 지역이냐. 예, 성장을 하는 지역이면 예, 가격이 오르겠죠. 그죠? 당연히 오르겠죠. 자, 그런데 여기 신동아 리버파크 보면 여기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앞으로 한 7, 8년 뒤, 뭐 길게는 한 10년 뒤면 여기에 만세대짜리 아파트가 생기거든요. 만세대요. 예.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 전체적으로 지금 8개의 구역인데 다 입주가 끝나면 한 만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생겨요.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신동아 리버파크 주변에는 지금은 이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노후되고 낡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여건도 상당히 안 좋은데. 그죠? 예. 네. 근데 여기가 정비가 싹 돼 버리면 어때요? 주거 벨트가 상당히 좋아지겠죠? 아, 네네. 즉, 이 지역이 지역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신동아 리버파크 지금 아까 지금 25평형대 보시는 거죠? 네, 26평. 예, 여기가 지금 금액대가 25평형이면 네. 얼마 정도 가요? 한 8억 정도 가나요? 네, 8억 정도요. 예, 8억 정도면요. 8억 정도면 자, 여기 우리가 노량진 뉴타운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노량진 뉴타운 저희가 지금 제가 만약에 예상하는 거는요. 같은 25평형대 네. 예, 예상하는 거는 저는 16억에서 17억 정도 봅니다. 아, 자, 그러면 가격 차이가 2배 나잖아요. 네. 물론 얘가 낡았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얘 앞으로 리모델링도 가능한 아파트거든요. 아, 리모델링. 그죠? 자, 우리가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네. 내가 여유 자금이 적어서 내가 대장주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대장주에 이제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내가 여유 자금이 적어서 대장주는 다 못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럼 어떤 쪽으로 가야 돼요? 대장주 인접 지역으로 가야 따라서 오르는 거예요. 아. 그런데 노량진 뉴타운이면요. 네. 서울 도심에서는요. 네. 뉴타운 중에 가장 대장주가 한남 뉴타운.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8억 정도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역적인 시장을 봤을 때도.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세로 가지 마시고요. 네. 예,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 네, 지금 당장 한번 나가봐야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 찬성 의견 드리면서 왜 지금 사야 하는지 그 요인들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도 대표님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지금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지금 여유자금 한 2, 3억 정도가 있는데요. 네, 네, 투자 목적으로 후암동하고 노량진 네. 두 곳을 지금 보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둘 중에 어디가 나을지 전문가님 조언 좀 듣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2, 3억 정도로 말씀 주신 용산의 후암동과 또 이 노량진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오늘 뭐 방송 노량진 너무 잘 쪽에 보고 있습니다.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예. 아, 네. 예, 그 그 시청자님도 지금 노량진 쪽에 신동아 리버파크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예. 자, 근데 지금 후암동하고 노량진 일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후암동이면은 아마 뭐 2, 3억 되면은 지금 동호암동 쪽일 거고 남산 쪽,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남산 네, 쪽 네. 이제 동호암동 일대일 거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노량진동에 뭐 그 정도 투자 금액이면 지금 여기 노량진 뉴타운 옆에 이제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지정된데 그 인근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호암동 그러니까 용산 쪽에 이제 동호암동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예, 이제 네. 노량진으로 투자를 할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투자 금액은 지난주에- 어떻게 돼요? 물건들은 좀 지금- 보신 거 있으세요? 네, 네. 지난주에 네, 예, 임장 활동을 좀 갔다 왔어요. 예, 네, 그래서 후암동은 이제 신축으로 보니까 네, 매매가는 5억 8천에서 뭐 9천 이 정도고요. 예, 네, 전세는 2억 6, 7천 해가지고 투자금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한 3억 정도, 예, 네, 네. 노량진 같은 경우는 예, 매매가가 한 1억 정도 저렴하더라고요. 한 4억 7, 8천. 아, 그리고 전세가는 2억 6, 7천 해가지고 투자금이 한 2억 정도 2억 돼요. 정도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자. 투자금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예, 노량진이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저렴하더라고요. 후암동 쪽은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호암동이죠. 예, 네네. 투자 금액이 3억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래쪽에 지금 노량진 쪽은 지금 네. 이 노량진 동종 쪽은 지금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자, 일단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투자를 하실 때요. 네네. 이제 가장 좋은 투자는 뭐냐면 이제 비교를 해서 내가 더 좋은데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님도 뭐 이제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장을 보시더라도 어떤 물건을 살 때 사실 선택하기가 좋은 게요. 하나의 진열대 모든 이제 같은 물건들이 딱 이제 진열이 돼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이 부동산도 그렇게 비교를 해서 더 좋은 지역을 매입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그러면 근데 일반적인 이제 투자자들이 사실은 지역적인 비교를 하시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죠? 네네. 예, 그럼 제가 이거를 두 지역을 제가 지역적인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간단하게 그냥 비교해드릴게요. 요거는 간단해요. 예. 아, 네. 자, 보시면 음. 자 우리 파란색 자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전 시청자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여기 서울의 가장 대장주가 한남 뉴타운이거든요. 네네. 예, 한남 뉴타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장주가 여기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네. 자 그런데 자 여기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동호암동이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이 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투자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네. 노량진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근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동호암동이랑 그다음에 여기 한남 뉴타운이랑 만약에 동시에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네. 나중에 아파트 시세는 어떤 지역이 더 많이 갈까요? 한남동이요. 그죠? 예, 한남동하고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네네. 예, 한남동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번 또 비교를 해보죠. 자, 그러면은 동호암동이 아무리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남동의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가치는 못 따라가요. 그죠? 네네. 자, 근데 만약에 동호암동이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네. 예, 개발이 됐다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 지금 투자를 하시는 노량진동이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어떤 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높을까요? 글쎄요. 조금 그걸 애매하죠. 그죠? 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동호암동도 입지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앞에 민족공원 앞에. 그죠? 예. 네, 네. 그런데 이 동호암동은
그러니까 이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은 높은데 사실 지하철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네. 이런 좀 핸디캡이 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형적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남산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네. 예, 고도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차라리 노량진 쪽이 더 아파트 가격이 높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아, 네. 자, 그러면 여기 3억 투자하고 2억 투자인데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보면 노량진 쪽이 동호안동보다는 노량진 쪽이 더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네, 예, 그러네요.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해야 돼요? 더 투자 금액은 싼데. 아, 노량진에다 당연히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아, 네. 자, 우리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예전에 이제 용산 쪽이 좀 쌌을 때 왜 투자를 네. 했냐면 한남루타운이 워낙 비싸니까 주변 지역에 서계 청파 이런 지역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예, 자, 예.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그럼 한남루타운과 동호암동 내가 다른 지역을 보고 있으면 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또 네. 하나는 이제 제가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면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합원 비율, 조합원 수가 적어야지 사업성이 좋죠. 예.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조합원 비율이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두 군데다 지금 임장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네, 동호암동 쪽은 어때요? 가보시면은 좀 빌라들이 많아요. 빌라가 많아. 네, 맞습니다. 예, 빌라들이 많습니다, 이쪽에. 네, 네. 예,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많은 거예요. 네. 예, 거기다가 고도 제한이라는 핸디캡도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노량진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시면 네, 빌라들 네. 거의 없죠. 예, 맞아요. 여기가 원래 이 지역적인 특성이 노량진 쪽이 이제 고시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시학원들이 많잖아요. 학원들이. 예. 예, 그러니까는 원룸이나 고시원들이 많지 빌라들이 별로 없어요. 네, 즉, 그렇더라고요. 조합원 비율이 낮은 거예요. 네. 즉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인 비교를 해봐도 지금 가격 대비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는 노량진 쪽이 좀 더 높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적인 특성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조합원 비율이 낮은 데는 노량진이잖아요. 네, 네. 예, 어떻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니까 좀 확신이 좀 드십니까? 네, 네. 너무 분명해져서 예. 감사하고요. 대표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아, 예. 네. 이제 그 노량진 쪽에도 보니까 구축들이 많다 보니까 네. 구축들은 좀 지분이 되게 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임대가가 낮아서 투자금은 좀 더 크고 네. 또 신축들은 지분은 좀 적은데 네. 예, 임대가가 좀 높다 보니까 투자금이 작더라고요. 예. 어떤 거 매수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구축은 지분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큰 대신에 네네. 투자 금액이 조금 좀 이제 많고. 높다. 그죠? 네네, 예, 맞아요. 그다음에 신축은 지분이 작은 대신에 네. 투자 금액이 또 대신에 또 낮다. 그죠? 네, 그래서 네. 구축이 나중에 낫냐, 신축이 낫냐.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재개발 생각하면 막 지분 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신축을 사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신축. 왜 그러냐면요. 자, 네. 우리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재개발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일단의 토지의 가치 같은 아파트가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나중에 이제 조합원 평가를 할 때 이제 감정 평가를 할 때 사실 감정 평가가 많이 틀려지는 게 없어요. 네. 예, 같은 토지 위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다 개별성이 강하죠.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밑에 동네에 있는 거, 또 산동네에 있는 거, 도로 한 명 끼고 있는 거, 두 명 끼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 개별성이, 그러니까 재개발은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재개발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다 필지별로 개별 평가를 하거든요. 네. 개별 평가를 하는데 개별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그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봐요. 네. 토지에 대한 활용도. 자, 네.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주택을 지을 때 이 건축법이 계속 강화됐잖아요. 예전에는 네. 뭐 주차장도 없어도 되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무조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건축법이 계속 강화됐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 강화된 데에서 지금 신축이 지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상대적으로 구축에 비해서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죠, 그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평가가 훨씬 많이 나와요, 같은 지분 대비. 아. 자, 그래서 신축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네. 구축 대지 지분 10평이라도 신축 같은 경우는 6평이라도 어떻게 네. 보면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신축이 더 높기 때문에 감정평가 네. 금액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요. 아. 왜? 재개발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자, 그럼 나중에 평가 금액도 좀 더 높게 나올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도 낮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신축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다음에 네. 또 하나가 또 개발을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또 관리에 대한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아, 네. 예, 그래서 뭐 신축으로 좀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예, 아, 네. 아, 명쾌한 답변 너무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겐 너무나도 복잡한 고민이었는데 또 전문가와 상담하다 보니 그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도 혼자 마음앓이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세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네. 전문가님 그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그 2021년 미금역 네. 그 21평을 9억대 매수했는데요. 네.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 더 떨어지더라도 2, 3년 후에 네. 그 지금 8억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걸 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금역에 어떤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롯데 성경이요. 롯데선경. 분당의 롯데선경 아파트를 2021년에 9억 주고 매수를 하셨는데 요즘 좀 가격이 떨어져서 고민이 되신 것 같아요. 한번 네. 대표님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그 미금역 앞에 있는 거죠? 예, 예, 여기 지금 미금역 롯데 앞에 성경이 지금 대우 여기 지금 까치마을 쪽에 지금 대우 롯데 성경도 있고 그냥 롯데 성경도 있거든요. 어떤 아파트예요? 롯데 성경 그 4단지입니다. 아, 롯데 성경. 그러니까 미금역하고 좀 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거. 예, 800m 네. 거리. 그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하신 게 약간 좀 고점에 좀 매수를 하셨네요. 그죠? 예, 최고점에서 사고. 예, 고점에 매수하시고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는 지금 시세가 떨어져서 지금 거래가 되죠? 예, 예, 한 지금 뭐 8억이나 뭐 7억 5천에 아유,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시세가 될 텐데 예. 거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회복이 가능한지, 그죠? 예. 아니요, 뭐 7억대든 뭐 떨어지더라도 상관없는데 2, 3년 후에 팔고자 할 때 예. 그게 현재 8억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아, 자, 일단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시장 상황이 훨씬 좋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미금역 주변에 다 낡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자, 이 미금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지역적인 이제 특징을 보면 여기가 지금 이 신분당선이랑 이제 분당선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미금역 일대 같은 경우는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예, 자, 뭐냐? 바로 옆에 판교라든가 아니면 아래쪽에 광교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동산의 이 주택에 대한 주택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직주 근접성입니다. 즉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판교에서도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예, 자, 늘어나고 있고 이제 강남도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입지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아요. 예, 자, 그런데 입지적인 여건은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당 신도시 자체도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자체가 지금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올드하잖아요. 그죠? 예. 오래됐잖아요. 그죠? 오래되면 29년. 나중에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재건축을? 여보세요? 예, 예, 예.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기 신도시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1기 신도시들 지금 재건축 기한이 이제 지금 눈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기 신도시 특별법.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요즘에 자, 1기 많이 그 보고 있습니다. 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뭐냐면 자, 1기 신도시가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기존의 1기 신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좀 용적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용적률이. 자,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 낮아야 재건축에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께서 갖고 계신 이 롯데성경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지금 180%대일 거예요. 예, 182입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재건축은 가능한데 사업성은 아주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기 신도시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 초안 만들어졌고 조만간에 발표가 됐거든요.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요.
예.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자,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라는 건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거기다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재건축할 때 우리가 안전진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안전진단 면제예요. 면제. 아, 이런 완전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 시장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도 타이밍은 지금 2, 3년 뒤에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일기 신도 특별법은 올해 아니면 내년 안에 무조건 다 나와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일기 신도시 내에서는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자, 재건축을 앞으로 할 때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매수자들이 좀 늘어나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도하실 2, 3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시장 상황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사합니다. 너무 고점에 사셔서 지금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신데요. 예. 예, 일단은 좀 조금 한번 인내를 갖고요. 예,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소식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명쾌한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동안 아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계속 좀 오를 일이 있다. 좀 편하게 기다려보자 조언 드렸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이야기 듣고 또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투자를 해봐야 하나요? 질문을 많이 주셔서 오늘은 그 모아타운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 모아타운을 좀 자세하게 알려면 사실은 한 10분 정도, 제가 오늘 7, 8분 정도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 시간 갖고는 사실 택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좀 맛배기는 보여드릴게요. 네, 맛배기는 보여드리는데 자, 일단은 이거죠. 현재 이 모아타운이 왜 진행이 되냐? 모아타운이 왜 진행이 되냐면요. 자, 현재 지금 남아있는 저층 주거 지역 중에 지금 기존에 우리가 서울은 계속적으로 재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사실 채 5%도 안 됩니다. 자, 5%도 안 돼요. 자, 근데 서울은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재개발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으로 가는 사업인데 이 도정법으로 가는 사업이 너무 올드하다라는 거죠. 그동안 3, 40년 동안 서울에 재개발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재개발로는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저층 주거 지역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신규 아파트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즉, 모아타운은 재개발에 비해서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줬어요.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저층 주거 지역 중에 노후도 요건이 안 맞아서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주면 앞으로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비 사업을 확대를 시켜주기 위해서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 자, 이게 지금 이제 모아타운이 탄생된 계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거는 근데 어디다가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어디다가 투자하시냐면 이 모아타운도 우리가 입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시세 차익이 틀려져요. 특히나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틀리잖아요. 뭐 아까 뭐 한남 뉴타운이나 노량진 뉴타운 같은 데는 뭐 프리미엄이 거의 10억에 육박을 하지만 사실 뉴타운도 좀 외곽 지역에 있는 뉴타운은 프리미엄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은 이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더라도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당연히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한 해 지금 모아타운이 65개가 지정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지정이 되더라도 사실은 가격이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런데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모아타운이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우리가 이제 단점을 알아야 이런 단점이 없는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단점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모아타운이 재개발에 대한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시켜줘서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노후도가 좀 낮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 상대적으로 재개발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축 빌라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빌라들이 많다라는 거는 자,
조합원 비율이 높은 거예요. 조합원 비율이. 조합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저층 주거 지역 중에 빌라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사실은 입지 여건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지금 지정되는 모아타운의 대부분이 입지 여건이 좀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조합원 비율이 높다라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금 모아타운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다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상대적으로 조합원 비율이 낮은 데가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합원이 적은데. 그다음에 입지가 좋은데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액 투자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왜 어떤 입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특히나 불경기 때 이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에 대한 진행이 어려워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뭐 A급지하고 C급지에 만약에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A급지나 C급지나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거든요. 자,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은데 어떤 급지냐에 따라서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사업비는 동일하게 들어갔는데 아파트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 조합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거의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크게 차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 안 한다라는 거죠. 특히나 불경기 때가 이런 게 많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불경기 때 사업 진행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오르는 속도가 상당히 틀리다. 예, 입지 안 좋은 지역들은 별로 안 오르고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당연히 프리미엄이 높게 붙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최근에 모아타운 지정된 데를 보면 인근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아니면 신속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인근 지역이 보통 이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지 인근이 지정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입지에 투자하냐, 어떤 입지에 이제 투자해야 되냐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자, 조합원 비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모아타운이 빌라촌이기 때문에 조합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아타운 지정된 데 보면 지정된 지역 중에서 조합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어요. 한 4-5개밖에 안 됩니다. 예,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모아타운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사실은 우리가 빌라 많고 적음은 우리 시청자분들 그 지역에 가서 임장 활동만 해봐도 빌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이제 공동주택, 빌라 비율을 임장 등을 통해서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합원 비율이 좀 낮은 지역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지 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대지 지분을 많이 생각을 해서 보통 이렇게 예정지라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덩어리가 큰 물건들을 많이 삽니다. 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거. 근데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소액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개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정비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요. 대지 지분이 크던 대지 지분이 작던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한 채 줍니다. 예. 기본적으로는요. 물론 이제 예외 조항으로 이제 1+1이 되는 경우도 있어도 우리가 지분이 크던 작던 아파트 한 채가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분이 작은 게 유리한 거잖아요. 대지 지분 100평 갖고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한 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 지분이 작은 게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프리미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들 모형은요. 이런 투자자들 모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액으로 투자할 사람 적어요. 소액으로 투자할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역에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예정지에서 투자를 하실 때 소액으로 투자할 사람들은 많겠죠. 그러니까 소액 투자 물건이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덩어리가 큰 거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덩어리가 큰 거는 프리미엄도 많이 안 붙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소액 투자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맛배기로 제가 좀 이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요. 우리가 뭐 지역적인 설명도 지금 뭐 어떤 지역적인 설명도 있고요. 더 디테일하게 좀 모아타운에 대해서 A에서 Z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모아타운만 집중적으로 파고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잡한 내용을 좀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다 보니 핵심만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모아타운 투자 계획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지금 제가 우리 딸이 직장 생활하면서 7천만 원 정도 모아놨어요. 네. 모아놨고 제가 증여로 5천만 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정도 금액 1억 2천 정도로 혹시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해보고 싶어서 네. 전화를 드렸고요. 네. 네. 예전에 알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네. 네, 예전에 아는 지인이 자양동에 5천만 원 정도 들고 갔었는데 네. 그때 뭐 투자한다 뭐 한다는데 저는 그때 신경을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모아타운은 뭐 선정이 됐다는데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시네요. 네네. 네. 그래서 재개발 그런 데 좋은 데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그러니까 합계 한 1억 2천 정도로 자녀분의 재테크를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네. 자양동에 5천만 원 투자를 예전에 경험했다 주변에서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네. 투자해 볼 만한 곳이 있는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아는 지인이 뭐 예전에 뭐 자양동 쪽에 투자하셨다가 최근에 뭐 지정됐대요? 네,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사러 가자 했는데 에이 네. 그런 게 뭐냐고 그랬는데 네. 그런 게 지금 있더라고요. 이번에 공부를 제가 안 지정된 했어요. 데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네. 자양사동인 것 같아요. 네. 예, 자양사동이요. 이렇게 네. 보면 한강변과 붙어 있는 지역은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작년 말에 선정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한강변 뒤편에 여기 네. 이렇게 그 양꼬치 골목 아래쪽이죠. 예, 양꼬치 예. 골목 아래쪽은 여기도 작년 말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좀 소액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요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입지가 한강변 라인에 다리 건너면 압구정, 청담, 삼성 입지가 상당히 좋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지금 묶여 있지만 만약에 전세 끼고 산다 네. 그러면 최소한 한 7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여기는 지금 한 3, 4억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입지가 좋으니까 그만큼 좀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다 이제 자양사동이라던가 요 일대는 거의 대부분의 네. 지역들이 다 지정이 됐습니다. 아, 예, 지정이 됐고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시더라도 입지가 좀 네.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요, 예. 혹시 그 청량리 쪽은 좀 아세요? 네, 청량리 쪽도 거기도 다 지금 막 개발이 엄청 되고. 자, 청량리 쪽을 네. 보시면요, 네. 자,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량리역이 네. 앞으로 여기에 네. 10개 노선 이상이 지나가는 환승 역세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요거는 많이 안 들어보셨겠죠, 뭐. 예. 네, 이게 청량리역이 앞으로 강북에서는요 교통의 중심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제 GTX만 하더라도요. 예, 예. GTX 지금 3개 노선이 들어오면 이 네. GTX 같은 경우가 더블 역세권이 되는 데가 서울에서 세 군데거든요. 네. 예, 하나가 삼성역, 또 네. 하나가 서울역, 그다음에 네. 또 하나가 청량리역이에요. 아, 네. 예, 그래서 청량리역이 앞으로는 강북에서 이제 교통의 중심이 네.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량리에 네.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거든요. 그다음에 네. 근데 우리가 청량리 하면 예전에 좀 안 좋은 인식이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에 이제 집창촌들이 있거든요. 네,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헐리고 지금 좀 있으면 입주해요 여기에. 네, 엄청나게 변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가서 청량역 보니까 일대가 아파트가지고. 상당히 많이 변하고 네. 있다라는 거죠. 네, 즉 네. 인문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부동산이라는 거는 성장을 해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맞아요. 이 지역이 지금 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자, 그래서 예전에는 네. 자, 지금 예전에는 이쪽으로 뭐 이제 네. 미주 아파트 옆에 여기 떡종교 일대, 여기 용도동 일대, 여기 뭐 그 전농동 일대, 여기 답심리 네. 일대 불과 네.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네. 한 3, 4천 투자 안 들어갔었거든요. 아, 한 그래요? 2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여기가 네. 최근에 다 뭐 네. 역세권 동의서 진구하거나 아니면 신속통합기에 선정되거나 아니면 공공재개발 선정되거나 다 선정돼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네. 뭐 1억 가지고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이 지역들은. 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안 돼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아, 네. 여기 답심리역 있죠. 네. 답심리역 부근이 네. 아직은 안 돼 있어요.
여기 외에는 거의 다 얘기가 나와서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답신이역 앞에 이제 답심리동이거든요. 네네. 이 답신이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지금 때가 안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안 묻어야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개발된다라는 얘기 나오면 가격이 바로 올라버려요. 근데 여기가 좋은 네. 점이 뭐냐면 이 네, 답신이동 일대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네, 네. 여기가 빌라들이 별로 없어요. 빌라들은 별로 예,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죠. 내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빌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는 사업성이 되게 좋아요. 사업성이. 예. 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도 이 같은 답심리동이라도 이번에 신소통합기획으로 작년에 선정됐는데 여기 간대매공원 쪽은요. 상대적으로 빌라 비율이 높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여기가 신통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는 빌라들이 거의 없어요. 예, 빌라들이 없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빌라를 갖고 있으면 상대적인 네. 희소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거기다가 사업성도 좋은 거죠.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아마 잘 찾아보시면 1억 초반대로는 아마 접근이 아직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예, 이쪽으로 네,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 한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빠르게 임장 활동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바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제가 그 진접지구에 센트럴빌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가 좀,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매도하는 게 나을지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그 진접에 센트레빌 두고 있다고요? 네네. 제가 그 20년에, 예. 20년도에 내 집 마련 하나 하려고 35병을 좀 전세 끼고 샀거든요. 그때 얼마 주고 매수하셨어요? 3억 3천이요. 3억 3천. 네네. 3억 3천. 지금 네. 얼마예요? 근데 지금은 한 3억 5천 정도 간다 그래요. 요즘에 거래되는 시세가. 네, 그럼 오른 것도 아니네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신내동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는 신대동 쪽에서 하시고요. 예. 네네. 좀 임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교통이 안 좋아서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해서 조금 이거를 조금 더 갖고 가는 게 더 얘는요, 좋은지. 시청자, 얘는요, 무조건 매도하세요. 무조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접이라는 지역이 네. 어떻게 보면 교통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네, 멀어요. 좀. 자, 그런데 최근에 여기 지금 당국에서 지금 4호선 연장됐잖아요. 진접역까지.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 교통이 안 좋았던 지역에 벌써 4호선은 개통이 된 거예요. 네. 예, 네,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 지금 진접 특히나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진전역에서도 멀잖아요. 네, 멀어요. 예, 그러니까 4호선에 대한 호재는 다 반영이 된 거예요.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3억 5천이면 하나도 안 올랐다라는 거죠. 네, 네. 자, 거기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진접 네. 이택지지구 여기도 앞으로 공급이 많아질 거고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에 가면 갈수록 서울 외곽에 어떻게 네. 보면 앞으로 뭐 상기 신도시 물량이 사실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하남의 교산지구라던가 아니면 여기 맞아요. 남양주 쪽의 왕숙지구라던가 이런 네. 지역이 더 입지적인 여건이 좋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지금 만약에 여유가 없어서 거주한다 그러면 그냥 거주 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가능은 하지만 지금 네. 거주가 아니라 순수하게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자, 투자 목적이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건데 여기는 가격 안 올라요. 그럴까요? 예, 안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아이고. 시장이 막 요동을 칠 때 좀 급한 마음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거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요. 네, 네. 가격 안 오릅니다. 예, 주변에 앞으로 물량도 많아질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지역에 물량들은 많아진다. 공급이 많아진다. 예, 가격이 네. 오르겠습니까? 안 올리죠. 예, 지금이라도 빨리 매도하세요. 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쉽지만 매도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정창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간략하게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내일 목요일 오후 이제 2시입니다. 예, 목요일 오후 2시예요. 예, 지금 모아타운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게 아까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맛배기를 보여드렸는데요. 내일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뭐 이제 지역적인 것들도 제가 아울러서 같이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더욱 디테일하게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소액 투자로 관련해서 모아타운에 관심이 많으신데 앞으로 이제 모아타운이 이제 서울 도심에서는 이제 대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에 대한 A부터 Z까지 모든 거를 내일 알려드릴 테니까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지난 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